저는 사토 키요시, 65세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후 이제는 평범한 노인으로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동네에서 평판 좋은 우동집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덕분에 생활에 어려움은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따분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그녀는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11시가 되면 가게로 출근합니다. 주차장은 이미 점심 손님들의 차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저는 노란 조끼를 입고 손님들의 차를 안내합니다. 여기에 주차해 주세요. 조금만 뒤로 가세요. 저쪽으로 돌면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루에 수십 번 반복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주차장 관리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주말에는 100대가 넘는 차가 드나들고 좁은 공간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할 때는 이중 주차를 어떻게 배치할지 머리를 쥐어짜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이 꽤 마음에 듭니다. 손님들과 얼굴을 맞대며 인사를 나누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줄 때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초보 운전자분들이 관리인 덕분에 편하게 주차했어요 라고 말해주시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손님이 친절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 한 손님 때문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중년 여성입니다. 그녀는 검은 고급차를 몰고 다니며 우리 가게의 단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차할 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운전이 서툰가 싶었습니다. 주차선을 넘어 두 칸을 차지하거나 다른 차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중 주차를 하고는 그대로 사라지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런다는 것을. 그녀가 타고 다니는 차는 고급차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였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녀를 벤츠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저처럼 그녀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말에는 특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벤츠 부인이 두 칸을 차지하면 다른 손님들은 멀리 길가에 차를 세우고 걸어와야 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벤츠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늘 그렇듯 주차선을 무시하고 두 칸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주차선 안쪽으로 조금만 더 붙여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손님들도 주차해야 하니까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관리인님은 매번 귀찮게 하시네요. 내가 돈 내고 밥 먹으러 온 거예요. 주차비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가게 요금에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도 똑같은 권리가 있다는 걸 이 부인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 물론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도.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벤츠 부인은 손을 휙 내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아내가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당신 너무 착하기만 해선 안 돼. 그렇게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가끔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해.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고민했습니다. 벤츠 부인의 행동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그냥 화를 내거나 대항하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참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흐리고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가 밤에 빛에 반짝이는 걸 보며 주차장을 순찰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손님이 적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는 따뜻한 우동이 이런 날씨에 더 먹고 싶어지는 모양입니다. 주차장이 붐비기 시작하자 저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차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산해야 했습니다. 마치 바둑을 두며 수를 읽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중 주차를 할 때는 나중에 먼저 나갈 차를 고려해 배치해야 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주차장 입구에 나타난 것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벤츠 부인인가, 시작이구나 하며 각오를 다지며 저는 평소처럼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하지만 벤츠 부인은 제 인사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주차를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 주차장 중앙 근처의 공간을 노린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주차하려면 양옆차들과 간격을 잘 맞춰야 하지만 벤츠 부인은 옆에 두 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세 칸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님, 잠시만요. 그렇게 주차하시면 다른 손님들이 많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벤츠 부인이 창문을 내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저씨, 비 오는 날에 우산 펴고 내 차를 긁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는 거예요? 당신 같은 가치 없는 사람한테는 이해 못하겠지만 이 차 한 대가 당신 1년치 월급보다 비싸다고요.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손님, 차 가격과 상관없이 주차 규칙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벤츠 부인은 코웃음을 치더니 핸드백을 챙겨 차에서 내렸습니다. 관리인님이 정말 귀찮은 사람이네요. 내가 이 가게 단골이라 매주 얼마나 돈을 쓰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는 것 같네요. 그 말을 듣고 문득 아내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당하면 되갚아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 말.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괜찮아? 우리 차 좀 가져다 줄래? 아내는 상황을 바로 알아챈 듯했습니다. 알았어, 곧 갈게.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아보니 벤츠 부인은 이미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촉촉이 내리고 주차장은 점점 더 붐비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벤츠 부인의 차를 보고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곧 상황이 바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잠시 후 이 동네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바흐였습니다. 제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으로 구입한 차로 이 마을에서는 한 번도 운전하지 않았던 그 차였습니다. 아내가 차에서 내리며 윙크를 했습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중 주차를 해볼까? 아내가 마이바흐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오자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차체가 반짝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런 차는 좀처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에 있던 손님들 몇몇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여보. 이제 어떻게 될지 보자고. 아내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보려는 거지? 나도 기대돼. 저는 마이바흐를 벤츠 부인의 차 바로 앞에 정확히 주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차가 멈추자 벤츠 부인의 차는 완전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자신의 차를 빼려면 저희에게 연락하는 수밖에 없을 터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주차 관리실로 들어가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당신, 이런 일 처음이지? 평소 성격이라면 절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런 행동은 처음이야. 하지만 이번엔 단순히 내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손님들의 콰인리를 지키기 위한 거지. 비는 여전히 촉촉이 내리고 있었고 주차장은 점점 더 붐볐습니다. 손님들은 벤츠 부인의 차가 갇힌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약 1시간쯤 지났을까? 가게 밖으로 나온 벤츠 부인이 자신의 차가 갇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주차한 거야? 그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마이바흐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제 주머니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벤츠 부인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주차 관리인인 제가 마이바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벤츠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에서 젊은 청년이 나왔습니다. 벤츠 부인의 아들로 보이는 이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는 어머니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손님, 이중 주차 때문에 불편하시죠? 저도 매번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벤츠 부인은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이었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사과하자. 그 순간 가게에서 벤츠 부인의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큰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제가 임원으로 근무했던 회사의 협력사 직원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도움을 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냥 주차 관리인일 뿐입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며 지내면 좋겠죠. 벤츠 부인의 얼굴은 더욱 빨개졌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마이바흐의 열쇠를 제게 건넸고 저는 차를 이동시켜 벤츠 부인의 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벤츠 부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차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저를 볼 때마다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심지어 가끔 커피를 사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다른 손님들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예전에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할 때는 스스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걸어오곤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이 즐겁습니다. 평범한 주차 관리인일지라도 사람들에게 작은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퇴근길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츠 부인 사건 이후 주차장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손님들이 저를 그냥 주차 관리인으로만 봤지만 이제는 친근하게 대해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오늘 점심때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초보 운전자인 한 손님이 주차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은 짜증을 내기는커녕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도 돼요. 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가? 나도 모르게 일이 즐거워진 걸지도 몰라. 저녁을 먹으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보니 벤츠 부인의 남편이 우리 회사 협력사 직원이었다니. 정말 신기해. 세상 참 좁다니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벤츠 부인도 많이 달라졌지.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는 걸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오늘은 벤츠 부인이 다른 손님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걸 봤어. 주차 공간이 없어서 곤란해하는 분이 있었는데 먼저 주차하라고 양보하더라고. 그걸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았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비난이나 책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야.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죄송한데 내일 좀 일찍 나올 수 있을까요? 단체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요.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맡겨주세요. 전화를 끊자 아내가 위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단체 손님이 온대. 내일은 일찍 가야겠어. 아내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예전엔 임원이었는데 지금은 주차 관리인으로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도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불안이 많았습니다. 따분해질까봐, 사회적 지위가 사라져서 우울해질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보, 지위나 직함은 중요하지 않았어.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누군가의 도움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이른 시간이지만 주차장은 이미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손님을 태운 버스가 도착하기 시작했고 저는 차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주차를 안내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검은 벤츠가 들어왔습니다. 벤츠 부인이었습니다. 버스가 주차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차 공간은 매우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불평을 쏟아냈을 테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벤츠 부인은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더니 길 건너 공영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걸어서 돌아온 그녀는 말했습니다. 관리인님, 오늘 손님이 많네요. 저는 저쪽에 주차하고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계기에 제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노란 조끼를 입고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단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터라 아직 아침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버스 몇 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여기에 세워주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세요. 익숙한 말들을 반복하며 머릿속으로는 주차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계산했습니다. 버스가 주차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침착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주차장은 작은 사회 같습니다. 서로의 배려와 이해가 없으면 금세 혼란이 생기죠.
저는 그걸 매일 느끼며 일합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인사할 때, 또는 초보 운전자가 주차를 성공하고 고마움을 표할 때,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주차 관리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익숙한 검은 벤츠가 주차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벤츠 부인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쏟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리인님, 오늘 좀 바빠 보이시네요. 그녀는 차를 공영 주차장 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쪽에 세우고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천천히 다녀오세요. 벤츠 부인이 멀리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주차선을 무시하고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단순히 주차 규칙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친절해졌습니다. 예전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주차장은 더욱 붐볐습니다. 단체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버스도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버스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 젊은 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보 운전자처럼 보였고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관리인님, 주차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 아직 운전이 서툴러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따라오세요. 저는 그의 차를 적당한 공간으로 안내하며 조금만 더 왼쪽으로. 좋아요. 이제 살짝 뒤로 라고 말해줬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차를 깔끔하게 주차했습니다. 와, 관리인님 덕분에 성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곁에서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잘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들은 초보 운전자를 격려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짜증을 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라니.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벤츠 부인 사건 이후 주차장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주차장이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관리실로 들어가 잠시 숨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벤츠 부인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관리인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자를 권했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청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동안 많이 폐를 끼쳤습니다. 사실 저도 주토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말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일 이후로 어머니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관리인님을 보고 진정한 품격이 뭔지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고맙네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청년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꼭 관리인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관리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할 거라고 하셨죠. 그러더니 그는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대신 이건 꼭 받아주세요. 그가 건넨 건 편지였습니다. 벤츠 부인이 직접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님처럼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관리인님, 어머니를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부터 관리인님처럼 겸손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젊은이, 앞으로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깨달음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이 일을 선택한 제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주차장은 저에게 중요한 배움의 장이 되었습니다.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저를 맞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또 무슨 일이 있었나? 저는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벤츠 부인의 아들이 찾아왔어. 엄마가 변한 걸 고맙다고 하더라.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 오만했던 부인이 그런 편지를 썼다고? 세상 참 신기하다니까.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당신이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좀 걱정했었지. 임원 출신이 주차 관리인을 한다고 하니까 좀 허무할까봐. 근데 지금 보니 당신이 이 일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일 덕분에 내가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작은 변화를 보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퇴직 전날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지낼 건가요? 너무 이른 은퇴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설렘이 있고 퇴근할 때는 충실함을 느낍니다. 다음 날도 저는 일찍 일어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손님을 만날까? 어떤 이야기가 생길까? 주차 관리인으로서의 제 삶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노란 조끼를 입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단체 손님들로 정신없던 하루를 보낸 터라 오늘은 조금 한산할까 기대했지만 아침부터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 우동집은 날씨가 선선하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유난히 붐비곤 했습니다.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주차장 입구에 서서 손님들의 차를 안내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세워주세요.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요. 익숙한 말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주차장은 금세 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공간을 계산하며 차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이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끊임없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이렇게 손님이 많은 날에는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작은 미소나 고마운 인사를 받을 때마다 제가 이곳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익숙한 검은 벤츠가 주차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벤츠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저를 향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관리인님, 오늘도 바빠 보이시네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주차선을 정확히 맞춰 차를 세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천천히 들어가세요. 그녀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벤츠 부인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 칸을 차지하거나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차 공간이 부족할 때는 스스로 공영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 걸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다른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당황하던 젊은 여성 운전자에게 괜찮아요. 저기 멀리 세우고 오세요. 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라고 말하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새삼 감동적이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주차장은 다시 한번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쁘게 차들을 안내하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 주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관리인님,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인데 관리인님께 꼭 인사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특별한 손님이라뇨? 혹시 제가 아는 분들인가요?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게 안쪽 테이블에 계세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주차장이 잠시 한산해진 틈을 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 테이블에는 벤츠 부인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관리인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벤츠 부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족 모두와 뵙게 되다니. 벤츠 부인의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관리인님, 아니, 전무님, 저희 아들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축하하려고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아들은 약간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단한 소식이네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하며 말했다. 벤츠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관리인님 덕분이에요. 제가 변하면서 우리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늘 불만만 가득했는데 지금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죠. 아들의 표정은 확실히 밝아 보였습니다. 예전의 어두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기쁘네요. 젊은이가 앞으로 잘해나갈 겁니다. 그들은 저를 테이블에 앉히며 커피를 권했습니다. 관리인님, 일이 끝나시면 잠시 같이 커피 한잔 하시죠. 저희가 대접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일이 끝난 후에 잠시 들르겠습니다. 천천히 식사하시고 계세요. 그들이 가게 안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주차 관리인이라는 직업이 이렇게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니 새삼 놀라웠습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와 일을 이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식사를 마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들이 빠져나가는 걸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벤츠 부인 가족의 방문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단순히 주차 규칙을 지키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태도가 바뀌자 그 가족 전체가 더 밝고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제 마음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퇴직 전날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지낼 건가요? 너무 이른 은퇴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설렘이 있고 퇴근할 때는 충실함을 느낍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사람들과의 작은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저를 맞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또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나? 저는 벤츠 부인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아들 취업 축하로 왔대.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습니다. 정말? 그 오만했던 부인 가족이 그렇게 변하다니. 당신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당신이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좀 걱정했었지. 대기업 임원 출신이 주차 관리인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아깝게 느껴졌거든. 근데 지금 보니 당신이 이 일을 통해 훨씬 더 행복해졌어.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일 덕분에 내가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변화를 보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충실할 줄은 몰랐습니다. 주차 관리인이라는 직업은 누군가에게는 하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벤츠 부인 가족의 변화는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일찍 일어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을 만날까? 어떤 이야기가 생길까? 주차 관리인으로서의 제 삶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일찍 일어나 노란 조끼를 입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벤츠 부인 가족과의 만남이 마음에 따뜻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은 아침부터 차들로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익숙한 동작으로 손님들의 차를 안내하며 여기에 세워주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순한 말들이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차 관리인이라는 직업은 누군가에게는 하찮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작은 행동이나 미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특히 벤츠 부인 사건 이후
주차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은 더 친근하게 저를 대했고 서로에게도 더 배려하는 모습이 늘어났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작은 커뮤니티 같았습니다. 오전 중반쯤 익숙한 검은 벤츠가 주차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벤츠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관리인님,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주차선을 정확히 맞춰 차를 세웠고 가볍게 손을 흔들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오만했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그녀는 이곳의 단골 손님들 중 가장 따뜻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차장은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쁘게 차들을 안내하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관리인님, 저 초보 운전자라 주차가 좀 어려워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따라오세요. 저는 그녀의 차를 적당한 공간으로 안내하며 조금만 더 왼쪽으로, 좋아요. 이제 살짝 뒤로, 라고 말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녀는 차를 깔끔하게 주차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리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그때 곁에서 기다리던 다른 손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관리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도 초보 운전자였을 때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손님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주차장이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관리실로 들어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관리인님, 오늘 좀 특별한 일이 있어요. 손님 한 분이 관리인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감사의 선물이라뇨? 제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게 안쪽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 테이블에는 벤츠 부인과 그녀의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시스템 제5부 계속 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관리인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벤츠 부인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앞으로 나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관리인님,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웃으며 식사할 수 있게 된 건 정말 관리인님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변하면서 저희 가족 전체가 더 가까워졌어요. 벤츠 부인의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전무님, 아니, 관리인님, 저희가 그동안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주차 관리인일 뿐입니다. 서로 배려하며 지내면 그걸로 충분하죠.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꼭 받아주세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희 마음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손으로 쓴 카드와 함께 작은 커피 선물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카드에는 벤츠 부인의 가족이 함께 쓴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인님, 당신의 겸손과 배려가 저희 가족을 바꿨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카드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테이블에 앉히며 커피를 권했습니다. 관리인님, 잠시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누시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시만 앉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공유했습니다. 벤츠 부인의 아들은 취업 후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벤츠 부인은 이제 동네 사람들과도 더 자주 인사를 나누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저를 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리인님, 당신 같은 분을 만난 건 저희 가족에게 큰 행운이었어요. 가게를 나와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벤츠 부인 가족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맑은 하늘이 제 마음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퇴직 전날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지낼 건가요? 너무 이른 은퇴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설렘이 있고 퇴근할 때는 충실함을 느낍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사람들과의 작은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저를 맞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또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나? 저는 벤츠 부인 가족이 준 카드와 선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줬어. 가족이 더 가까워졌다고 하더라.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그 오만했던 부인 가족이 그렇게 변하다니. 당신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당신이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좀 걱정했었지. 대기업 임원 출신이 주차 관리인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아깝게 느껴졌거든. 근데 지금 보니 당신이 이 일을 통해 훨씬 더 행복해졌어.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일 덕분에 내가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변화를 보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충실할 줄은 몰랐습니다. 주차 관리인이라는 직업은 누군가에게는 하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벤츠 부인 가족의 변화는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외견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누구나 변할 가능성이 있으며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일찍 일어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의 바닥을 정리하고 주차선을 점검하며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생길까? 주차 관리인으로서의 제 삶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